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민주당 2차 종합특검 검토. 예, 지금 3대 특검 가운데 순직해병 특검은 활동이 거의 끝났고 또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도 거의 마무리 수순. 네. 민주당이 그런데 이 상황에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한다고요? 네, 이 2차 종합특검은 말씀하신 그 3대 특검에서 좀 미진하게 남은 의혹들, 이것들을 한데 모아서 민주당 주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추가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순직 해병 특검은 11월 28일에 이제 활동이 끝났고, 이미 끝났죠. 네, 예. 그리고 내란 특검은 12월 14일, 김건희 특검은 12월 28일 이제 곧 다 이제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예.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현재 특검 진행으로는 의혹이 다 규명되지 못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앞서 이제 순직 해병 특검 같은 경우는 핵심 의혹이었던 그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이 아직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민주당은 평가하고 있고요.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워낙 이제 비리 혐의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서도 계속 관례가 확대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내란 특검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 기획자, 내란을 기획한 실체 등 이제 핵심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렇게 민주당은 보고 있어요. 근데 원래 특검에서 이제 수사 다 못하면 이제 경찰을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제 마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이 3대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맡을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를 발족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를 경찰이 설치하고 그것과는 별개로 2차 종합특검을 또 꾸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경찰 수사가 이제 지금 어쨌든 특검이 계속 해오던 게 있고 하다 보니까 경찰 수사보다는 요 종합특검을 통해서 이거 남은 의혹들을 더 밝혀나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은 지금 종합적으로 이걸 다 들여다보고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이 특검의 수사 동역을 계속 좀 이어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2차 종합특검 팀은 기존의 3개 특검팀의 그 구성원들 중에 차출을 하는 형식입니까? 아니면 또 따로 꾸리는 건가요? 따로 꾸리는 형식인데 그 멤버를 데려와서 할지 이런 거는 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논의 상황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특검 수사가 미진한 원인으로 사법부를 지목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민주당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는 일단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잇따라 이뤄졌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어제 이 부분을 좀 수치를 제시하면서 사법부를 비판했는데, 순직 해병 특검의 경우에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10건 중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제외한 9건이 이제 기각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구명 로비 의혹의 90%를 법원이 가로막은 꼴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내란 특검 같은 경우도 많은 성과를 냈지만 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 2번이나 기각을 하면서 이게 이제 내란 실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됐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런 기각 결정들이 결국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이고 법원이 사실상 이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를 명분 삼아서 계속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좀 강경하게 끌고 나가겠다, 이건데, 근데 민주당 어쨌든 이 사법개혁을 연말까지는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또 좀 봐야 되는 게 네. 법사위 소위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나 그다음에 검사나 판사가 조작 기소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 등을 포함하는 그 안들을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얘기는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그동안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좀 갑론을박이 있던 부분인데, 연내에 법안 처리를 하겠다. 네. 연내에 통과시키겠다. 법 왜곡죄. 이거는 검사나 판사가 조작 기소를 했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 이런 거고, 하나는 내란 전담 재판부.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 이 내란 재판 하고 있는데 전담 재판부를 따로 꾸려서 지금 하고 있는 재판을 가져간다는 의미인가요? 네, 그런 것들 이제 포함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법사위 통과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이제 기사들이 나온 게 직위원 재판부도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1심 마무리하고 2심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럼 1심 마무리도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하는 식으로? 원래 이제 기존은 2심부터 하기로 했었잖아요. 민주당의 근데 애초 구상은 그거였던 어제 걸로 이제 법사위 아는데. 통과한 거는 1심부터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은 예.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1심 또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외환 사건 중에 변론 종결이나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사건은 이제 모두 내란 전담 재판부로 이관되어 사건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직위원 재판부가 다음 달 9일경에 이제 변론을 종결을 할 예정이고 민주당은 지금 내일 법사위, 그러니까 이르면 내일 네. 법사위 전체회의 4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시간표대로면 윤석열 전 대통령 이 내란 혐의 1심 재판부터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맡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민주당이 어제 포함한 것들을 보면은 내란 외환죄 피고인에 대한 구속 기간은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한 만료돼서 곧 석방될 수 있는데 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항도 넣은 거고요. 그리고 1심 판결 후에 3개월 안에 2심을 선고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조항을 넣으면서 지금 뭐 직위원 재판부 재판 지연이 있다 이런 비판 나오는 상황에서 사법부를 좀 압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란 재판부 설치 외 법 왜곡죄 같은 경우도 네. 검사나 판사가 뭐 일부러 법을 비틀어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할 때 이걸 이제 좀 처벌을 하겠다 검사나 법관에 대해서 그럼 이거는 이 부분도 검사, 판사, 이 사법부 전반을 좀 압박하는 그런 것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한 민주당 의원한테 이런 이제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민주당 입장은 이제 그 사법부에 대한 사법부 재판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에 대한 뭐 여론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워낙 지금 그 직위원 재판부나 이런 사법부가 이런 것들을 맡고 있다는 민주당 내 그리고 지지자들의 비판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지적하고 가야 되고 그리고 사실 사람이 문제면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사람을 바꾸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 시스템 전반을 좀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자, 어제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네요. 네. 지금 조태임 기자가 잘 정리를 해줬는데 박순봉 기자 취재한 내용들 좀 들어볼까요? 일단 이 종합특검에 대해서 여권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물어봤는데 네. 일단 대통령실은 물어보니까 공식적으로 입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급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부 얘기를 들어봤더니 네. 어떤 안을 만들고 그렇게 공유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의가 많이 진척된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면밀하게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용산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발표된 건 아닌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좀 주도적으로 얘기를 한 걸로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게 지금 전반적인 그 여권 내부 제가 쭉 얘기를 들어봤을 때 하고 흐름하고는 좀 돌출되는 그런 제안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좀 실패한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게 이재명 정부의 그 생각이거든요. 주요 인사들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폐청산 같은 거는 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쭉 많이 들어왔어요. 그 말씀은 너무 길어지면은 오히려 국민들이 피로감 느끼고 역풍이 불 수 있다 뭐 이런 염려를 쭉 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이야 워낙 큰일이기 때문에 국민들 피로감이 언제 오느냐 이런 것들은 좀 알 수가 없고 뭐 기존 상황보다 좀 길게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들은 보는데 어쨌든 어느 시점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수 진영에서 그래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라던가 그다음에 중도층에서도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종료를 하고 정부가 정책 같은 걸로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위해서 지방선거를 승리해야 된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그 전 과정에 얼마만큼 이게 필요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오래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보면은 이 종합특검이라는 건 일종의 뭐 안 좋게 표현하면 재탕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다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길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좀 우려들이 좀 있는 거고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대략적인 1차 목표 시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란 종결 이게 목표 시점이 어느 때라고 보면 되냐면 지금 이제 특검 만료가 연말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헌법 존중 TF라고 해서 공무원들 중에 내란 가담한 사람들 골라내는 작업들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건 1월 말로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어에서의 생각은 결국 뭐 1월이나 2월 정도까지는 이 내란 종결 이런 작업들을 대략 마무리하겠다라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물론 이건 상황 따라 연장이 될 수는 있겠죠. 그때쯤이면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도 내려지니까 한 2월로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모든 것들이 좀 종료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종합특검을 다시 하게 되면은 이 기간이 굉장히 또 다시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돌출되는 이런 어떤 제한이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조금 있는 거고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봤을 때, 왜냐하면 이제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의 기류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계속 좀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여권 관계자 표현으로는 지금 검사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정답을 줬는데 지난달 26일에 순방 다녀와가지고 쉬지도 않고 바로 출근을 해서 첫 번째로 내놨던 메시지가 검사들 감찰하라는 그 짓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는 정답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로 처리해야 되는 거는 항소포기 논란 등으로 시작된 그 검사들에 대한 조치인데 이게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왜냐면 대통령실에서 왜냐면 이제 뭐 딱 대통령실이라고 지칭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법무부에서 그 예를 들어 전보를 시킨다거나 평검사로 이런 작업들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인데 좀 다른 안건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식의 반응들도 좀 일부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 그럼 정청래 대표는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입지가 좀 안 좋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예요. 그래요? 왜냐면 이제 상황 안 좋다라는 건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뭐 1인 1표제 논란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당내 분란들도 좀 있었죠. 김병기 원내대표랑 그 특검법 합의 두고 이제 뒤집는 과정에서 갈등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공격만 한다 대표가 이런 얘기들이 의원들이 수면 아래서 제가 뭐 한번 공성전만 하는 대표다 뭐 이런 표현도 뭐 의원 얘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입지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장경태 의원 성추행 건도 터졌잖아요. 최측근인데. 근데 이게 저도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제 민주당 모 인사한테 장 의원은 정 대표 최측근이잖아요. 뭐 부담이 되겠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장경태 의원은 최측근이 아니에요. 동업자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완전히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냥 측근 정도로 보기에는 훨씬 더 위상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측근보다 더 측근이다? 뭐 굳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측근 뭐 아니면 이제 뭐 아까 표현은 뭐 동업자라고 했는데 성추행 의혹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지지자들 사이에서 게시판에 가서 보면은 지금 이제 장경태 의원하고 정청래 대표를 같이 엄청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뭐 장뚝이다 뭐 이렇게 희화를 하면서 막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자리를 뭐 옮겨 다니면서 뭐 메뚜기 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거를 희화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 갈라지는 그런 형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카드를 선택해서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또 좀 회의적인 분위기도 같이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그래도 꽤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2차 종합특검 같은 경우는 어제 좀 갑작스럽게 나온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런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민주당 내 분석들 전해주셨어요. 이거는 어제 뭐 정청래 대표가 되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가야 가는 거네요. 그렇죠. 분위기는?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표현을 보면은 뭐 동조하는 듯 하지만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취지의 표현이거든요. 이 얘기는 원내대표하고도 아주 세부적으로 안을 주고받은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라서 할지 안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뭐 여론이 중요한 거겠죠. 여론을 그렇죠. 살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특검 오세훈 불구속 기소. 어제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해온 김건희 특검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했습니다. 네, 정치자금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오 시장과 그 측근들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 10회를 의뢰하고 그 오 시장 후원자가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이제 대신 지급한 혐의인 거예요. 특검의 주장은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지시했다고 보는 거예요. 2021년 4.7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오 시장의 지시를 받은 강철원 전 부시장이 명 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설문지를 공유하고 뭐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했다고 보고, 여기서 또 오랜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이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명 씨에게 대신 지급해달라, 이런 것들을 이제 오세훈 시장이 전반적으로 관여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오세훈 시장 측은
강하게 반박하고 네, 있죠. 맞습니다. 어제 뭐 긴급 입장문도 내고 또 예정이 없던 브리핑도 하면서 이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명 씨가 일방적으로 조사 결과를 보내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대남 요청도 이제 무관하다는 건데 사업가 김한전 씨가 이제 비용을 납부한 사실 자신과 이제 무관하고 관련성 계속 부인해 왔었거든요. 네. 김한정 씨도 오 시장 캠프와 무관하게 이제 비용을 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명 씨에게 오 시장을 좀 잘 보이게 하려고 명 씨를 개인적으로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 오 시장의 요청은 없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앞으로 재판의 주요 쟁점은 뭐가 될 걸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 시장이 그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직접 요청했는지 아니면은 강철원 전 부시장이 이거를 공모했는지 여부를 이제 입증하는 것이 주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순봉 기자. 네. 오세훈 시장 기소될 거라고 많이들 예상했었는데 역시나 기소됐습니다. 네, 뭐 예측은 했었는데 실제 좀 오 시장 쪽 반응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부담을 갖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기소 안 되기를 좀 일말의 기대는 좀 갖고 있었고 지금 상황은 요약을 해보면은 삼중고에 빠졌다. 뭐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삼중고 세 가지가 뭐예요? 일단 첫 번째는 기소된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재판에서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뭐 이런저런 이유로 재판의 결과로 인해서 뭐 후보 자격이 박탈이 된다거나 아니면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유권자들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1차적인 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더 내부 갈등이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소 자체보다는 지금 내부 상황을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상에 굉장히 강력한 야권 후보인 거는 맞는데 국민의힘이 경선 룰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5대 5에서 그 이제 민심 비중을 줄이는 7대 3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을 가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이 그 위원장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네.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이죠. 예. 그러면 나경원 의원은 늘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고 싶어 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여러 번 도전을 했었죠. 후보가 교체되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기소가 됐다. 이거 이제 하나의 빌미를 더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아하. 여기에 더해서 결정타가 뭐냐면은 윤리위입니다. 이게 지금 그 오세훈 시장 쪽에서 좀 걱정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국민의힘 당규 그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22조가 있습니다. 네. 여기 22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은 기소된 자는 그 피선거권 자격이 정지가 될 수가 있는데 그 기소 사유 중에 하나가 불법 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보고 있는 혐의랑 같다라는 거죠. 근데 대신에 요 같은 조항 내부에 보면은 대신에 뭐 정치 탄압 같은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러면 좀 멈춰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윤리위에서 다 판단하는 건데 네. 지금 윤리위원장은 공석이고 오세훈 시장은 당연히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윤리위 결정에 따라서 피선거권 자격이 당내에서 박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윤리위원장은 공석이기 때문에 당무감사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호선 위원장. 예. 근데 지금 당무감사위가 그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네. 그 많이 전해드렸지만 그 한동훈 전 대표 측근들 비롯해가지고 뭐 그 당원 게시판 예. 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움직이고 있는데 예. 이 흐름 자체가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모 의원 표현으로는 꽤 노골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친한계를 치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 망설이지 않고 있는데 물론 오세훈 시장하고 그런 정도의 관계는 아니지만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훨씬 더 장동혁 대표하고 이 관계가 좋아가지고 이런 쪽으로 설득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오세훈 시장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삼중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후보자가 재판 중이라는 이유는 이제 뭐 크게 그렇게 장애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 사례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두 번째, 세 번째 이슈. 당내 이 경선 관문을 넘을 수 있을까가 더 커 보이는데요. 오세훈 시장. 맞습니다. 예. 당내 그 경선이 훨씬 더 치열하죠.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넘어가죠. 마약 수사 외압 증거 없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 검찰팀하고 경찰팀 간의 충돌이 전면적 양상으로 치달았단 말이에요. 네,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합수단 이번 주에 외압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내용의 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예. 지금 합수단 검찰팀이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그 백혜룡 경정이 제기한 의혹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사실상 이제 백경정의 외압 주장에 근거가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뭐 앞서 백경정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당시 경찰 지휘부가 이제 수사를 막으려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걸 주장했었는데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을 뭐 여러 차례 압수수색했지만 이제 이것도 이제 확인이 안 됐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세관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인천 세관 서버와 직원 자택 등 뭐 압수수색하고 운반책 재조사했지만 그것도 이제 근거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백혜룡 경정은 지금까지 줄곧 외압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 중간 결과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검찰 그 압수수색 영장 신청까지 검토하겠다. 이게 초강경 자세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검찰이 검찰한테 합수단을 압수수색해달라 그런 거예요? 네, 어떤 압수수색? 그러니까 합수단 압수수색해달라. 합수단을 압수수색해달라. 그래서 지금 합수단 내에서 검찰과 경찰이 지금 서로 이제 수사 대상이 되는 좀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문정 그 백혜룡 경정 같은 경우는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도 자신이 뭐 수사 기록 열람을 4차례 요청을 하면서 공문을 보냈지만 이것들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수사 방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갈등도 좀 격해지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